급하게 사전에 토크를 나눠가지고 토크 나눈 것을 오늘 같이 공유하면서 또 Q&A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동훈하이텍의 두 분의 게스트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훈하이텍의 이현복이라고 합니다. 좀 기술 쪽 총괄하고 있고요. 아이디라 쪽, 팸 쪽 특히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 금일 주제는 AI 에이전트, 그 다음에 휴먼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 쪽에 대한 접근, 보안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중간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아이디라의 SI를 이용해서 외부망에서 내부 인프라에 접근하는 시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동훈하이텍의 정다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이버 아이디라의 팸을 맡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아이디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 그죠? 네네. 아이디라가 단어에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네네. 그 시청자분들이 이거 갑자기 뭐지? 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아이디라가 뭔지, 그것이 그 배경, 사이버아크서부터 그 배경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신다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사이버아크가 아이덴티티 보안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솔루션의 제조사로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아이디라가, 사이버아크가 얼마 전에 팔로알토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브랜딩 명칭, 아이디라로 재탄생하게 됐고요. 이제 아이디라로 재탄생하게 되면서, 아이덴티티 솔루션군이 좀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AI 에이전트에 대한 아이덴티티 보안 솔루션이 추가가 됐고, 그 외에 이제 휴먼에 대한 아이덴티티 솔루션도 좀 추가되면서 아이덴티티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완성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 휴먼, 또 머신, 또 AI까지. AI 에이전트 세 가지를 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저하고 좀 이상무님하고 또 팔로스 네트워크스의 최장 상무님하고 저희가 한 3, 4분 정도 토크 나눈 거 있거든요. 그거 일단 보시면서 들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어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토크화이트에서 보안 관련된 이런 토크를 나누면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아이덴티티 이 용어가 2, 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이덴티티에 대한 뭔가 관심사, 그 다음에 이 아이덴티티 보안의 중요성 이런 것이 왜 AI 시대 때 더 부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보안 체계, 이게 글로벌 보안 표준이든 아니면 국내 어떤 환경에 맞는 보안 표준이든 뭔가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이제 물론 그렇게 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있으신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 다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솔루션을 도입을 하세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도입하는 업체한테 의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도입하는 솔루션이 10개, 20개가 되면 사실 각각 부서별, 솔루션을 도입하는 부서별로 생각하는 바도 표준화된 게 없고 자기들이 그 솔루션에 맞춰서 뭔가 하다 보니 보안 정책도 굉장히 사일로화되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어떤 관리 자체도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거기에 통합적인 정책, 보안을 가져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정책이나 그런 거 뚜렷한 게 없이 그냥 파편화된 사일로된 솔루션을 쓸 때는 사람만 있었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요즘같이 이제 AI 에이전트까지 이제 사람도 훨씬 더 많은 수의 에이전트가 활동하게 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 허술한 체계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제 위험 요소가 되는 거겠죠, 결국은. 맞습니다. 방어 안에 AI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 AI가 기업 내부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요새 온톨로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 AI가 우리 내부를 잘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체계나 정보 이런 것들은 잘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이런 뭔가 통합된 플랫폼 같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작년 한 해 동안 10개 공격을 당한 기업 중에 9개 고객이 이미 아이덴티티 관련해서 최소 한 번 이상 침해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보는 뉴스에도 항상 어떤 인증 정보, 고객 정보가 틀렸다라는 부분들이 항상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해커 입장에서는 저 아이덴티티를 통한 공격이 훨씬 가성비가 좋으니까 저게 늘어난 맞습니다. 거겠죠? 예전에 과거에는 내가 어떤 특정한 기업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방화벽을 뚫어야 되고 그 방화벽을 뚫고 나면 내부에
뭔가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뭔가 통로를 그렇죠. 만들어. 그래서 저희는 공격자들은 굉장히 유능한 해커여야지만이 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아까처럼 한 달에 뭐 몇만 원만 네네. 주면은 그런 툴도 있고 실제 취약점을 알아서 찾아주고. 계정도 팔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계정만 있으면 그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미 클라우드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망 자체도 오픈이 돼 있어서 뭐 그런 공격하는 게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쉬워졌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사이바크, 현재 아이디라가 많이 사실 이제 비즈니스를 하던 것 중에 하나가 프리빌리지 액세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PAM 솔루션. 근데 그 특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존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한 시스템에만 특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시스템, IT 파워 유저들 또는 개발자들이 뭐 리눅스나 DB나 윈도우에 들어가는 것만 관리를 하면 우리 회사는 권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까처럼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특히 이제 권한이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마케팅, 인사, 파이낸스 또는 일반 뭐 사스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일반 유저들조차도 하나의 다른 특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특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공격자들은 어떤 걸 공격을 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아이덴티티들이 여기저기 존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 중에 누군가의 특권 정보를 가지면 쉽사리 이제 아까처럼 들어갈 수 있죠.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회사에는 머신도 있고 관리되지 않는 휴먼 계정도 있고 거기에 이제 AI 에이전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관리되지 않는 계정 권한들 그리고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정보들 가시성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그런 정보들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접속하는 공격 체인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저런 특권 계정이 막 산재 있고 네. 막 그 부실하게 관리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서 전사적인 어떤 표준화된 어떤 정책을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영역,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이면 네트워크, 엔드포인트면 엔드포인트, 또는 이제 아이덴티티 보안을 하더라도 그 특정한 부서에서만 검토를 하고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영역만 보안 체계를 구성을 하다 보니 결국에 이제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사적인 차원에서 불필요한 어떤 인증 정보들이 네. 여기저기 복제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느 한 부서가 알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 할 때 필요해서 줬다가 줬으면 끝나고 나면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잘 안 되는 거죠? 그쵸.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런 아이덴티티 보안을 하고 있는 기업들조차도 이제 우리가 레거시에서는 뭐 승인 자체도 수동으로 하고 검토도 뭐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권한을 주는 것도 한꺼번에 스탠딩 프리빌리지 권한을 네. 정적으로 주고 난 이후에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프로젝트 단위, 부서 단위로 어떤 하다 보니까 점점점 사일로한 어떤 저장수도 새로 생기고 정책들도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들이 각각 여기저기 흩어질 수밖에 없다. 상시거나 스탠딩 프리빌리지가 문제인 거네요. 스탠딩 프리빌리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겠지만. 네. 하지만 그런 스탠딩 프리빌리지 관리를 최소화할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특히나 스탠딩 프리빌리지를 위한 어떤 보안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굉장히 잘 하세요. 그 이외의 것들, 그 다음에 관리를 안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가시성 자체도 없고 관리를 안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저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 뭐 확인할 수 있느냐, 접근 관리나 또는 가버넌스나 또는 특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AI 시대에 이미 와 있고, 이미 이제 조직에서는 뭐 다양한 AI 앱들, 뭐 브라우저 또는 내 PC에 데스크탑용으로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에이전틱 AI들을 가지고 실제 업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휴먼이나 머신 영역에서의 문제들도 아직도 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에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반응, 대응 이런 걸 하기는 더 힘들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에이전트 AI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처럼 24시간 일을 하지만 사람과 머신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기존의 사람한테 또는 머신한테 우리가 아무리 과도한 권한을 주더라도 그 이상을 뭔가 얘가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정책, 네. 주어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에이전틱 AI는 우리가 어떤 미션을 주면 나한테 현재는 이 권한, 이 계정이 있지만 자기 목적 그렇죠. 달성을 위해서 더 많은 계정과 더 많은 권한을 스스로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 AI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DNA가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 어떤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휴먼이나 머신에 쏟아부었던 어떤 보안의 강도를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렇죠. 네. 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아이디라, 기존의 이제 사이버아크의 이제 아이덴티 시큐리티 플랫폼이 추구하는 부분은 뭐냐? 결국엔 우리 조직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대상에 접속하는 모든 형태의 아이덴티티, 그게 사람이든 프로그램이든 서비스든 거기에 이제 에이전틱 AI든 이거를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게 결국엔 아이디라라고 하는 플랫폼이고요. 그 플랫폼이 제공하는 큰 세 가지 메이저 피처가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아이덴티티들을 저희가 탐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아이덴티티들을 조직 리소스에 접속을 시킬 때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접속한 이후에 발생되는 어떤 여러 가지 행위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부 가버넌스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결국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기업에 있는 분들이, 보안분들이 제일 에이전트 시대 때 제일 불안한 게 그런 가시성일 거예요. 그렇죠? 네, 에이전트에 대한 가시성. 왜냐면 네. 일반 머신하고도 다른 애가 지금 막 생기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 가시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뭐 사람이 우리가 몇 명이고 그렇지. 머신이 몇 명이고 에이전틱 AI가 몇 명이야 라고 하는 게 가시성이 아니라 그렇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크릿 정보, 아이덴티즘, 크레덴셜이 어디에 누가 어떤 권한을 그렇죠.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에이전트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맞습니다. 이것저것 막 할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우리가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사실 다 100% 알면 좋겠지만 100%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아무리 좋은 통합 플랫폼을 가지고 전부 디스커버리를 하더라도 저희가 100% 다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고 네. 그래서 가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는 런타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런타임 보안이, 그죠?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제로 스탠딩 프리빌리지 모델입니다. 네. 상시 특권에 반대되는 개념이네요.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스탠딩 프리빌리지라고 하는 게 뭐냐, 제로 스탠딩 프리빌리지라는 게 뭐냐. 네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스탠딩 프리빌리지는 항상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권한이죠. 그 권한 한도 내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탠딩 프리빌리지 중에 하나는 내 노트북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어드민. 네. 제 노트북에 제가 만든 계정으로 들어가면 그 노트북 내에 그렇죠. 있는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그것 자체는 바로 그냥 스탠딩 프리빌리지입니다. 오케이. 제로 스탠딩 프리빌리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노트북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어떤 권한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들어가는 계정에 특정한 권한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나는 들어가면은 인터넷 브라우저 하나만 쓸 수 있어. 그리고 그 쓸 수 있는 것도 영원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브라우저 이 데스크탑에 이 계정으로 로그인 했을 때만 로그아웃 하는 동시에 그 권한. 계정에 대한 권한은 더 이상 없어. 네네. 이게 이제 오케이. 제로 스탠딩 프리빌리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시라는 게 개념 없어지는 거네. 맞습니다. 그걸? 네. 사이바크가 이제 과거에도 이제 보안 관련 계속 솔루션을 내놨는데 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보안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프리빌리지가 있기 때문에 보안 사고가 일어난다. 그 자체를 없애면 맞습니다. 사고가 안 일어나지 않겠냐. 실제로 이제 그렇게 구현을 하는 에이전트 솔루션도 있고요. 네. 사이바크에는. 네. 지금 설명드린 그 제로 스탠딩 프리빌리지 모델 자체가 이제 그런 이상을 위해서
네. 가야 되는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항상 모션 짤 수 있는 것을 권한이 있는 것보다 내가 그 필요한 권한만 그때 딱 하면 좋은데 네. 그거를 엄청나게 모든 계정이 엄청 많을 텐데 그거를 매번 그거를 관리하는 것도 엄청난 오버헤드일 텐데 맞습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실행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이제 그 실행하는 방법은 접근하는 대상 시스템에 네.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근데 네. 대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제가 윈도우에 들어가냐, 리눅스에 들어가냐, DB에 들어가냐, 또는 최근에는 이런 그 AWS나 GCP나 애저 같은 콘솔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아이디라가 제공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그런 이제 대상 시스템에 따라서 그 특징에 맞는 방식으로 제로 스탠딩 프리빌리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세션 이후에 이현복 사모님께서 이제 하나의 이제 데모까지도 실제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 이런 이제 OS 쪽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이제 앞단에서 인증을 강력하게 받고 그리고 평상시에 없는 계정으로 접속을 시키고 그 계정은 더 이상의 어떤 과도한 권한이 아니라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최소 권한만 부여를 해서 접속을 시키고 네네. 그거는 이제 특정 OS에 들어갔을 때 영역인 거고 만약에 제가 AWS나 뭐 GCP나 애저 같은 콘솔 관리자다 그럼 콘솔 같은 경우에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접속을 할 때 보통 어드민 루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모든 권한을 다 쓸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스탠딩 프리빌리지가 맞고요. 근데 제가 그 AWS 콘솔에 들어가서 나는 EC2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만 쓸 거야. 네네. 그럼 관리자가 저한테 EC2라고 하는 실제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데 기존처럼 권한을 내가 부여받기 위해서는 AWS IAM 유저를 저한테 만들어서 계정을 만들어서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정 자체도 없습니다. 네네. 저희가 앞에서 아이디라가 제공하는 아이덴티티 유저를 새로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그 유저한테는 해당 루트 어카운트에 포함되는 EC2 서비스만 한시적으로. 오케이. 네. 그래서 세션이 이제 수행이 끝나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권한을 거기에 이제 남겨놓지 않는. 그러니까 EC2에 대한 거고 뭐 DB는 또 DB용 그런 식으로 이제 대상 시스템별로 저런 제로 스탠딩 프리빌리지 모델을 아이디라 플랫폼이 거기에 맞게 특징에 그다음에 맞게 어떤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임시 권한은 종료가 삭제가 되는 되는 거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측 장표에 보면 저스트 인 타임이 맞습니다. 그런 딱 개념이네요. 그 지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스트 인 타임이 내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네, 시점이라고 네. 하는 게 요일별로도 될 수가 있고요. 오케이. 아니면 특정한 그 하루 중에서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 단위로도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런타임의 개념이 들어갈 거네, 맞습니다. 저게. 그리고 거기에 내가 가끔씩 내가 갖고 있는 권한보다도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승인 절차를 통해서 권한을 받고 또 그 시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제로 스탠딩.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맥센스 하거든요. 상식적으로도 좋은 방법인데 근데 왜 이런 방법을 지금까지 잘 안 썼을까요? 이런 방법을?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존에는 어. 이 사람들이 사용한 특히 이제 휴먼 사이드에서 네. 내가 업무를 볼 때 사실 필요할 때 승인 요청하고 받고 이게 굉장히 번거롭지.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냥 어드민 권한 하나 있으면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하면 되는데 사실 그때그때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업무 그렇죠. 부하 네네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방식 자체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사이바켓은 이제 인터넷망이나 사스망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스망 규제 때문에 조금 이게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원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저스트 인 타임 제대로 되려면 전반적인 그 계정에 대한 임시 계정이지만 그거에 대한 맥락이 확실하게 다 확보가 돼야지만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단에 이제 인증을 받는 단계에 지금 말씀해 주신 맥락이라고 하는 게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 사람, 접속하는 사람의 실제 상태, 내가 사용하는 시점, 디바이스, 그렇지. 과거 했던 어떤 패턴, 현재 이 사람이 요청하는 인증 정보 매체, 이런 다양한 형태의 맥락 정보를 가지고 접속을 시켜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한 건 사람뿐만 아니라 네. 뭐 일반 머신이건 맞습니다. 에이전트건 다 맞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컨셉은 동일하게 적용을 네네. 할 수가 있고 오케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상 시스템 또는 접속하는 아이덴티티 특징에 따라서 네네네.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에이전트 부분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세션 시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조직에서는 이미 사람들하고 AI 에이전트가 같은 인플루이스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AI 에이전트들이 하는 역할은 이미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 또는 외부에 접속을 해서 내가 할 일 또는 기존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할 일들에 대해서 여기저기 지금 수행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에이전트들의 형태를 보시면 브라우저부터 데스크탑용 또는 사스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반의 에이전트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런 에이전트들은 이제 리소스에 접속을 할 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CP나 API나 또는 A2A를 통해서 여기저기 통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엔 그 에이전트들이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필요한 게 지금까지 얘기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실제 리소스에 접속할 때 인증 정보가 없으면 접속을 못 그렇죠. 하죠. 네. 네. 본인이 어디선가 해킹을 해서 가져오지 않는 한 인증을 못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AI 에이전트도 아이디라가 볼 때는 하나의 아이덴티티로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반드시 있는 거고요. 그렇게 에이전트한테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주권, 객체를 부여를 함으로써 어떤 AI 에이전트가 우리 회사의 어떤 리소스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또 똑같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덴티티, 특히 이제 아이디라 아이덴티티가 제공하는 부분이 그런 AI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인증, 네. 그다음에 제어, 그 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이전틱 AI를 탐지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AI 에이전트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이디라가 제공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회사에서 어떤 형태의 AI 에이전트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가시성을 저희가 이제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 가시성이 확보된 AI 에이전트들을 등록을 시켜서 우리가 인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인증받은 AI 에이전트가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가 얘기한 최소 권한으로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실제 어떤 사람이 어떤 AI 에이전트를 썼고 그 AI 에이전트가 실제 어떤 도구를 통해서 우리 회사 리소스에 또는 다른 리소스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야지 관리가 된다. AI 에이전트에 매칭되는 뭔가 네.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에이전틱 AI 자체가 실질적으로 아무리 자율형이지만 누군가, 물론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에이전트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이 결국엔 사람이 우선 실행을 시켜주면 그때부터 일을 하고 사람이 시키는 일을 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오케이. 이제 그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에 대한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런 게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 책임을 거네요. 부여를 해야 된다. 사람한테. 네. 그래서 이제 아이디라에서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대상 시스템, 우리 회사가 관리하는 리소스에 AI 에이전트들이 접속을 할 때 중간에 어떤 이제 도구를 통해서 접속을 할 건데 네. 대부분 이제 MCP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접속을 할 때 그 AI 에이전트의 이제 우리가 사람, 오너를 지정을 하고 그 사람만 또는 특정한 사람만 이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도 시키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의 범주 내에서만 얘가 움직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에이전트가 실행이 되면 이제 사람이 실행시킬 텐데 에이전트가 실행이 되면 자동으로 중간에 있는 이제 아이덴티티 브로커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인증을 받으라고 하는 이제 페이지가 네, 뜹니다. 네, 네. 그럼 그 사람이 거기 인증 정보를 넣게 오케이. 되고요. 만약에 그 인증 정보를 넣었을 때 권한이 없는 사람이 넣게 되면 이제 에이전트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에이전트를 실행을 시키고 그 에이전트가 이제 실질적으로 대상에 들어가는데 대상에 들어갈 때도 이 DB에 들어가서 그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DB한테 이제 사람이 물어봅니다. 나 지금 HRDB에 휴가가 며칠 남았어? 이제 자연어로 물어보죠. 그럼 에이전트 AI가
계정을 가지고 실제 DB에 들어가서 쿼리를 해옵니다. 내가 그렇겠죠. 자연어를 물어본 그렇죠. 거를 네네. 근데 만약에 제가 PD님의 연봉을 알고 싶어서 고우성 PD님 연봉이 얼마야? 라고 딱 쿼리를 하면 쟤는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부를 합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최소 권한을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이 Secure AI 에이전트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탐지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에이전트들을 이제 그 사용 현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들을 전부 다 물론 관리해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제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중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만 등록을 시켜서 관리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등록된 에이전트가 실제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 에이전트를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 에이전트가 무슨 도구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권한으로 네네. 실제 대상에 들어갔는지들을 전부 다 감사를 해볼 수가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게 이제 Secure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아무리 자율형 에이전트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항상 사람이 개입을 하고 사람이 권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거를 가장 이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아이디라에서 제공하는 Secure AI 에이전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자, 이제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님께서 AI 에이전트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에 접근할 경우 최소 권한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요? 네, 결국엔 에이전트도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 에이전트 AI 입장에서는 이제 MCP라고 하죠. MCP를 통해서 권한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아이드라의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휴먼 기반으로 이제 MCP까지 권한이 전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CP 설계 단계부터 권한을 좀 나눠서 설계를 하시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서 롤을 만드신 다음에 그 롤을 아이드라 쪽으로 연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AI 에이전트를 구동하는 휴먼, 그러니까 실제로는 AI 에이전트를 구동하는 게 휴먼이어야 되는데 그 휴먼이 갖고 있는 롤 기반으로 해서 MCP가 그 권한을 이양받고 AI 에이전트는 실제로 그 사용자한테 있는 권한의 데이터만이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신익주님께서요. 실제 현업에서는 단순한 LLM 챗봇, RPA, 코파일럿, MCP 기반의 에이전트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어디까지를 AI 에이전트 아이덴티티로 정의하고 관리 대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스템이나 이제 데이터 API에 접근해서 독립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이제 사람이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주체면 이제 AI 에이전트 관리 대상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이혁재님께서 기존에 이제 팸이 이미 구축된 네.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네네. 사이버아크 팸도 있겠지만 다른 팸도 있겠고, 그죠? 다양한 네네. 팸을 이미 구축된 기업이 오늘 말한 아이디라에 네네. AI 아이디가 관리되는 확대되는 이런 거를 도입한다면 어떤 식의 뭔가 뭐 로드맵이랄까, 어떤 식의 준비랄까 그런 것들. 이 팸을 이미 구축하신 기업 입장에서는 아이드라의 AI 에이전트, 좀 더 나아가서 뭐 아이드라의 뭐 저스틴 타임의 뭐 시야까지 적용한다고 네네. 하시면은 네. 먼저 AI 에이전트 관련해서는 도입 단계부터 방금 설명드렸듯이 MCP에 대한 권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에이전트, 결국에는 에이전트에 대한 실행 휴먼이거든요. 그 휴먼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권한을 분리하고 데이터를 분리한 다음에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아이디라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휴먼이 AI 에이전트를 가동할 때 그 휴먼이 갖고 있는 권한을 MCP 단을 통해서 AI 에이전트가 그대로 이용받아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에이전트를 구동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에이전트 자체는 구동이 될지 몰라도 어떤 개인정보,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한다면 AI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게끔 컨트롤을 하고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에이전트를 구동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AI 에이전트가 민감한 정보까지 검색을 해서 에이전트의 응답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혜승님도 뭐 유사한 질문인데 이제 휴먼, 뭐 머신, 뭐 AI 에이전트까지 각 권한, 접근 행위에 대한 통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뭔가 선제 조건이나 필요 사항들을 물어보셨는데 결국 이제 아까 우리 영상에도 봤지만 휴먼하고 지금 말씀한 휴먼하고 에이전트하고 매칭을 시켜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이디라의 그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에이전트가 자체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뭐 에이전트도 있지만 아이디라의 어떤 개념 자체는 휴먼 에이전트를 가동하고 그 휴먼이 갖고 있는 권한을 아이디라의 SSO부터 권한을 가지고 AI 에이전트가 통과하는 각 게이트웨이에 그 권한을 그대로 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AI 에이전트를 도입 단계부터 MCP 설계, 그 다음에 데이터, AI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권한을 어떻게 분류할지 그 단계부터 이제 설계가 들어가줘야지 아이디라를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세션 저하고 이상무님하고 토크나는 두 번째 세션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실제 이 데모 시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 또 보시고 또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리눅스 인프라에 대해서 상시간에 여태까지 얘기 나눴던 이 스탠딩 프리빌리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스탠딩 프리빌리지를 과연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이고 이 스탠딩 프리빌리지 없이 저희가 만약에 서버에 접속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지에 대해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ust in time, 뭐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Just in time 써봤을까라고 했을 때 AWS 얘기를 이제 먼저 하고 싶은데요. AWS 퍼블릭 클라우드 다들 많이 써봤죠. 그렇죠. AWS 콘솔을 접속할 때 AWS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AWS STS라는 그 시크릿 토큰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시크릿 토큰 서비스를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사용자가 AWS 콘솔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실제 그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아이디는 없습니다. 아이디 없이 접속을 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권한으로만 접속하게끔 만들어주는 서비스. 권한을 부여한 토큰을 네, 맞습니다. 예, 거예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접속할 때는 근데 임시로 사용자가 생성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근데 사용자가 콘솔에 대한 작업을 끝내고 접속을 종료하게 되면 그 사용자에 대한 흔적 자체가 남지 않는 거죠. 물론 로깅은 남습니다. 네네.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서비스가 AWS STS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JIT, Just in Time 서비스와 유사하다. 그렇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뭔가 그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큰을 발생하고 토큰이 시간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저거 클라우드 서비스 할 때는 저런 것이 있으면 되게 보안적으로 되게 좋겠네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데모 영상을 준비한 거는 OS의 리눅스 시스템인데 OS 리눅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들 아시는 패스워드, 패스워드 입력해서 접속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키 인증 방식이 있어요. SSH 키 인증 방식이 있고 오늘 실제로 제가 이제 시연을 드릴 방식은 CA 인증 방식인데 이제 키 인증, CA 키 인증 약간 용어는 비슷합니다. 네네. 근데 두 개 차이가 확연합니다. 근데 패스워드보다 뭔가 키 인증하면 뭔가 안전할 것 같고 훨씬 더 패스워드보다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걔도 뭔가 문제가 있나 보죠? 네, 있습니다. 특히 뭐 운영상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유저 단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SS키 역시도 유저 단위로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CA 인증 방식은 유저 단위가 아니고 서버 단위로 관리가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다수의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사용자가 퇴사를 한다 치면 그 사용자가 썼던 키를 지우기 위해 모든 서버에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CA 인증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CA 인증서 자체를 로테이션 하든지 그 사용자가 그 CA 인증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끔 정책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서 자체도 뭐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끝나면 또 새로 발급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유효기간으로 컨트롤도 가능하지만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아이디라에서는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용자가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를 정책으로도
부여를 하지만 또 시간적으로도 특정 시간에만 접속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네, 네. 권한을 주고 있어서 네. 스탠딩 프리빌리지를 없는 제로 스탠딩 프리빌리지도 가능하지만 저스트 인 오케이. 타임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촘촘하게 어.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그 같습니다. 하나 더 좀 음. 추가를 하고 싶은 내용이 사실 저게는 이제 사용자긴 하지만 일반 사람이 사용하는 SSH 키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가 되는데 문제가 머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직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리눅스 서버가 있어요. 근데 그 서버하고 서버 간의 인증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저런 키 방식의 인증 방식을 쓰거든요. 네. 근데 키 자체는 인증서하고는 다르게 한번 만들어지면 강제로 지워지지 않으면 그렇죠. 영원히 쓸 수- 거기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회사에 1000대의 서버가 있는데 예전에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키를 가지고 인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키들이 여기저기 복제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거를 퇴사자가 가져갔을 수도 있고 네. 그럼 여전히 그 키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키를 사용한 인증 방식이 이제 굉장히 네. 뭐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어. 좀 허약점도 많이 있다. 네. 사실 모든 게 다 현황 파악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네. 궁금한 게 네. 국내 기업들이 이거 많이 쓰고 있나요? 네, 이런 맞습니다. 방식으로?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AI 시대에는 굉장히 큰 취약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리눅스의 취약점도 AI가 잘 찾아내는데. 사실 그 중에 저희가 그래서 제공하는 솔루션도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저런 키 자체를 아, 디스커버리를 해서 그러니까, 어디에 어. 얼마나 많이 복제되어 있는지를 네. 알려드리는. 저런 거 POC에 보면 많이 있나요? 그럼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엄청 많이. 기업에서 POC를 하고 있고요. 네네. 네. 엄청 많은 키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어. 실제로 그만큼의 키가 있는지 담당자도 몰랐고 전혀 어.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까. 네. 그래서 물론 오늘 주제랑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어. 아이다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솔루션도 공급을 하고 있고 실제 국내에서도 도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유세 같은 때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기업들이. 네. 이제 네. 옛날같이 사람의 커만 있었을 때는 그런 거 못 느꼈는데, 뭐, 미토스 같은 애들이 자꾸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취약점 금방 발견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취약점이 발견되는 걸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키를 굉장히 빨리 회전시키는 게 네,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사실 여기에서는 지금 리눅스 OS에 대한 SSH 키만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조금 더 확장하면은 HTTPS에 대한 키도 사실 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그 부분도 역시 아이디라에서는 뭐 공급하는 솔루션으로 지원이 된다고. POC 같은 거 해보시면, 네. 아까 엄청 많이라고 하셨는데, 네. 10군데 하면 다 저런 게 다 발견되나요? 네, 실제로 고객이 처음에는 네. 말씀하세요. 네. 어느 정도 우리는 있을 건데 한번 찾아서 현황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면 고객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한 고기 생각한 거가 열이야. 그러면 한 한 2배 정도. 두 배 정도? 네, 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A 키 인증 방식으로 저희가 오늘 데모를 시연을 할 건데요. 이제 CA 키가 이제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CA 키를 가지고 모든 서버에 대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이 CA 키가 제가 키를 만약에- 발급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마다 임시 키를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 CA 키는 아이드라의 그 사스에 있는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 공개 키는 뭐 당연히 서버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CA 개인 키는 고객사도 접근할 수 없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키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만약에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CA 개인 키를 뭐 파기하거나 로테이션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뭐 UI에서 간단하게 로테이션 시키고 네. 파기하고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이따가 시연할 때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라의 그 사스 서비스에 네. 그 금고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에 아까 저 CA 공개 키저 클라우드에서 임시 키를 계속 쓸 때마다 발급하고 또 네.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제로 스탠딩 프리빌리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 물론 뒷장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완전한 제로 스탠딩은 아닌 네네. 리눅스인 오케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저스트 인 타임으로 동작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로 보여드릴 화면은 CA 인증서 관련된 화면입니다. CA 인증서를 발급하고 적용하고 제가 리눅스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CA 인증서를 서버에다가 배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배포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get 스크립트가 있고요. get 스크립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CA 인증서를 배포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오케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거를 클립보드에 카피를 해서 네. 제가 한번 노트패드에다 한번 이걸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이 스크립트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그냥 리눅스 서버에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CA 인증서가 배포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네. 제가 이미 테스트 서버에는 배포를 해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배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접속에 대해서 누가 도움을 주는지를 알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부에서 접속을 하지만 사스망을 통해서 내부망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내부망에서는 인바운드,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다 막는 방화벽 정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내부망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내부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아이디라의 시야 커넥터라는 네. 이제 솔루션을 내부에다 설치가 해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 제가 3개의 솔루션을 설치를 해놨고요. 실제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사용자가 인증을 거치고 사스의 인증을 완료하게 되면은 이 사용자의 정보를 이 시야 커넥터가 잡고 끌어 당긴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내부 인프라에 대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이 시야 커넥터가 도움을 주고 시야 커넥터는 뭐 윈도우가 됐던 리눅스가 됐던 설치가 다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야 커넥터는 항상 그 사스를 항상 바라보고 있겠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 그때 걔만 딱 네. 갖고 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 포트를 안에 포트를 열어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아웃바운드로만 오케이. 열어주시면 돼요. 네. 이제 저스트인타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스트인타임이라고 하면은 과연 이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시연해 드릴 계정명은 토크라는 이제 계정명을 하나 준비를 해놨고 그 계정이 이제 제가 서버를 2대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 2대 서버를 준비해 놨는데 각각 서버의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한번 리뷰해 드리고 실제 접속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내부망에 있는 이 프라이빗 IP 19168.2.22번 서버에 대해서 정책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정책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폴리시에 대한 이름 제가 네. 설정을 한 거고요. 로케이션 타입은 어떻게 접속하는지 IP를 통해서 접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책을 계속 사용할지 또는 일정한 오케이. 데이터만 레인지만 할지 사실 보안 쪽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고객사분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을 임시로 만들고 싶다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보안 솔루션들이 그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디라의 이 시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특정 네. 기간에만 적용할 수 네.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정책으로 어디로 접속할래? 라는 타겟에 대한 부분이고 우선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리눅스로 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로는 요 서버에 접속해도 돼요. 그렇게 제가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게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내망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토크 네트워크가 관리하고 있는 망에 접속해라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퍼미션인데 이 화면 보시면은 조금 실망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로 스탠딩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야 계정이 있네? 그러면 이게 제로 스탠딩이 아니지 않나? 한계는 있습니다. 네. 한계는 있고 다만 그 한계를 아이디라에서는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로깅을 하고 있고 앞서 보였던 정책적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야에서는 그 JIT 유저라는 계정에 대해서 인증 정보를 임시로 만들어냈고 실제로 JIT 계정에 대해서는 제가 세팅을 패스워드를 락킹해 놨어요. 그러니까 패스워드로는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세팅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오케이. 그 계정이 패스워드로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디라의 SI 시큐어 인프라스트럭처 스트럭처 액세스를 통해서는 이렇게 안전하게 접속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저희도 그 계정으로 하려면 아까 아이디어에서 발급된 임시 키 갖고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이 계정의 패스워드는 동작이 안 되는 거니까. 네, 동작을 아예 막아놨습니다. 네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리눅스의 구조상 프리빌리지 계정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리눅스 구조상. 네,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설명드린 거는 제로 스탠딩 크레덴셜일 수도 있는데 네. 제로 스탠딩 프리빌리지라고 조금 다가갔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책적으로 좀 보완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부분이고 또 커맨드 오디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AI가 오디터에 대한 분석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한계라고 하는 게 이런 대상 시스템에 따라서 그런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사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뭐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계정도 임시적으로 계속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사실 얘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다음에 권한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권한으로만 부여하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데 결국엔 그게 대상 시스템의 좀 특징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윈도우도 역시 이제 윈도우의 대표 계정을 가지고 접속할 때 임시 크레덴셜을 만들고 프리뷰를 만들고 그런 게 가능한데 리눅스만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한계가 있는 일부로 오케이. OS를 네네.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정책을 누구한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롤이 있고요. 유저가 있는데 유저 쪽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표 계정이고 위에 있는 토크라는 건 하나의 롤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 토크 안에는 이 토크 IT의 계정을 제가 매핑을 해놔서 이 정책을 토크에 있는 롤의 사용자라면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세팅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컨디션인데 언제 어떻게 접속을 하고 얼마만큼 시간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션에 대해서 최대 몇 시간까지 허용할 것인가? 1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세션에 대해서 아이들 타임은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 이 부분을 설정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일에 대한 설정인데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오늘 요일에 대해서 시간을 특정적으로 3시부터 5시? 4시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시간을 하고 제가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22 서버에 대해서 지금 정책을 제가 적용을 했고 이 서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SH 접속을 하기 위해서 문자를 입력하고 접속을 하게 되면 인증은 아이덴티티 포털의 SSO가 관리를 하고 있고 최초 인증은 1차 챌린지로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패스워드 입력을 하게 되고 완료가 되게 되면 2차 챌린지 MFA가 동작을 하게 되고 지금 제가 3가지의 옵션을 주고 있고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모바일 인증자를 통해서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의 오른쪽이 지금 제 핸드폰하고 동기화가 되고 있는 화면인데 네. 이렇게 앱에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 승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잠깐 기다리는 문구가 나오면서 서버에 접속이 되는 거죠. 2차 인증이 된 거예요? 네, 됐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현재 지금 접속한 사용자 JIT 유저 제가 폴리시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이 위에 보시면은 현재 지금 8분 남았다고 나와요. 아,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3시 52분인데 맞습니다. 아까 4시까지라고 네, 했으니까. 맞습니다. 8분 뒤에는 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사용자는 4시 이후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이 서버에 접속하면 안 되는 사용자인 거죠. 예. 이렇게 정책을 통해서 유연하게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시아의 큰 장점이고요. 또 시아 지금 접속을 하는 메커니즘을 보면은 CA 인증서를 통해서 임시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임시 인증서에 대해서 CA 인증서가 서명을 하고 그 임시 인증서에는 이 시간값이 같이 포함됐다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네. 같아요. 오케이. 중간에 시연을 할 때 이제 궁금했던 점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CA 인증서로 모든 게 다 보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CA 인증서 하나가 모든 인프라에 다 적용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로 다 뚫리는 거 아닌가? 염려? 네, 그게 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네. 저도 이거를 처음에 하면서 하나로 다 적용을 하고 있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접속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했어요. 패스워드만 입력한 게 아니고 제 모바일 핸드폰에 있는 인증자를 통해서 승인을 계속 눌렀고 이 모바일 인증자를 실제로 모바일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 생체 인증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다양한 인증 수단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MFA를 통해서 이 인증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제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정책에 대한 스코핑인데 아까 제가 정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정책에는 제가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제한을 두고 있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해당 서버에 어떤 계정인지 제한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제가 언제 요일이라면 어떤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접속이 가능한지 모든 걸 다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정책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인증서 관련돼서도 CA 인증서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임시로 만드는 인증서 같은 게 있는데 그 인증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책에 의해서 단시간에 만들고 적용하고 사용자가 세션에 대한 모든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 그 인증서를 깔끔히 지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서가 탈취될 염려도 없고 만약에 탈취된다고 해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중간에 그 시연할 때 CA 로테이션, CA 인증서에 대해서 버전이 있다는 걸 설명드렸는데 CA 인증서 하나로 구성하는 인프라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은 CA 인증서를 인프라별로 좀 다양한 버전으로 관리하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접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감사가 남습니다. 오디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 오디터를 보면서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했던 모든 명령어만 남는 게 아니고 그 명령어의 의미까지 해석을 해줘요. 이거는 아이디라에 있는 코라라는 AI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AI를 통해서 이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라고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는 감사 기능을 통해서 네네. 이런 시청자들의 염려를 좀 보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커맨드 오디터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권한에 대해서는 100% 뭐 해결을 하지 못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커맨드 오디터가 어떤 걸 할 수 있냐? 첫 번째는 뭐 명령에 대한 실시간 기록이 가능합니다. 오디터가 사후 로그만 남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사스 환경에 들어가서 명령어를 계속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위험 명령어 탐지의 기능도 있는데 이제 아이드라에서는 명령어 탐지를 통해서 그 사용자가 특정 명령어를 입력하는 경우에 그 세션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 실시간으로?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션에 대한 스코어링을 해서 심이나 그런 장비에 연동을 해서 내부의 인프라에 전파를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요새 같은 AI 에이전트 네. 시대에는 정말로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이제 사이바크 제품을 써봤던 고객사에서는 이제 PAM이라고 PSM이라는 게이트웨이 서버가 있습니다. 네. PSM을 통해서 연결을 하셨을 것 같은데, 둘 다 서버에 연결을 시켜주는데, 뭘 써야 되지? 어떨 때 어떤 걸 쓰고, 어떨 때 어떤 걸 쓰는 게 우리한테는 더 이익이 될까? 더 보완이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한 장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망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린 SI 같은 경우에는 사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폐쇄망에서는 못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폐쇄망에서는 쓸 수는 없고요. 폐쇄망에서는 이제 과거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아이디라의 팸을 도입해서 크리덴셜을 정책에 의해서 네. 운영자와 아이디라의 팸과의 네. 약속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하고 저장된 패스워드나 인증 정보에 대해서는 아이디라가 물론 주기적으로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계속 네. 보완을 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폐쇄망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회사 특정 망은 인터넷 아웃바운드로 외부로 좀 열려도 괜찮다 하시면 그럴 경우에 이제 SI를 적용을 해서 ZSP 다가가는 그런 보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이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이 폐쇄망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네. 옛날에 무조건 폐쇄망에는 데이터 단어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의 민감도에 따라가지고 정말 민감한 것은 폐쇄망이 있고 네. 나머지 2등급짜리 그런 것들은 뭐 DMZ나 아니면 클라우드에 나와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DMZ나 클라우드에 나온 그런 서버들은 스야 방식으로 네네.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뭐 국가 N2S 네, N2SS인가?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제 망에 대한 뭐 3단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 폐쇄되지 않은 망이라고 해도 인터넷에 대해서 포트 하나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망이라고 하면 SI 정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실제로 기존의 팸과 지금의 SI를 경험해봤을 때 SI가 기존 팸보다 한 10배는 편합니다. 네. 지금 제가 외부에서 회사 내부망에 대해서 접속을 굉장히 편리하게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에 대한 인증은 아이디라의 아이덴티티 포탈의 SSO가 책임지고 있고 이렇게 편하게 내부 인프라에 접속을 하는 그런 뭐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외부에서 접속하기 위해서는 VPN 키고 또는 내부에 접속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깔고. 맞습니다. 네. 예, 예. 또 방화벽 담당자한테 방화벽을 특정 뭐 포트를 열어달라고 하고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았는데 이 아이디라의 SI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SI 커넥터 하나만 설치하게 되면은 이게 되게 손쉽게 이제 구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실무 입장에서 강추하는 그런.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거는 저 솔루션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아이디라 팸을 도입을 하시면 고객이 두 가지를 다 쓰실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선택적으로 어느 구간은 CR, 어느 구간은 네네. PSM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기업에 있는 분들은 기존에 이제 온프리미스에 네, 펜 네. 같은 거는 이제 뭐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 클라우드에 있는 사스에 있는 이런 것들은 아직 경험 안 하신 분들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저스트 인 타임 이거 굉장히 괜찮은 개념인데 네, 네. 이런 걸 한번 우리가 POC 같은 거 해볼까? 네.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보통 기간은 어떻게 걸리나요? 보통? 우선은 첫 번째 정책적인 건데, 고객이 이제 just in time,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SI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미리. 정책. 예, 그게 예, 중요하구나. 중요하고, 그렇지. 인프라적으로 준비하실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설치하는 SI 네, 커넥터가 있는데, 오케이. 그 커넥터를 설치할 수 있는 서버 한 대만 준비해 주시면은, 설치하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업에 맞는 정책을 어떻게, 현재 정책은 어떻고, 에시즈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뭐 할 건지에 대한 상담, 컨설팅, 그런 것이 중요하겠네요. 포카에서 AI 많이 얘기하는데, AI 아무리 좋은 모델을 도입하면 뭐해? 그 회사가 정책이나 이렇게 데이터가 안 돼 있으면 아무 쓸데가 없거든요. 네. 보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거를 기업들도 이제는 이것이 그냥 솔루션만 도입하면 딱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요 AI 시대 때는 그런 거를 이제 많이들 이제 점점 느껴갖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 네, 질문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죠? 네. 네? 질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이 엄청 많네요. 네. 제로스탠님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아무래도 AI 같은 경우는 요새 뭐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기업에서 많이들 도입하고 계시고 AI를 실제로 도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아이덴티티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계시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오늘 좋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휴대 시간 더 하겠습니다. 곽원기님께서요. 외부 협력업체가 주기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환경에서 상시 계정을 두는 대신에 제로 스탠딩 프리빌리지 기반의 임시 접근으로 전환하려면 협력업체 운영 방식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기존에는 이제 협력업체가 내부 인프라에 접근해서 실제로 업무를 많이 보고 있죠. 도입한 솔루션에 어떤 장애가 생겼던지, OS의 장애, 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외부의 협력업체가 내부 시스템에 접근을 하는데, 지금도 뭐 사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증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제 패스워드가 이제 필요한데, 실제로 이 패스워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일이나 평문으로 이제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실 유출되면 큰 사고가 나는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제로 스탠딩 프리빌리지 기반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뭐 패스워드나 키 정보 뭐가 됐든 사실 서버에 대한 뭐 서버 정보 조차도 뭐 알려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부 협력 업체는 저희가 안내하는 링크를 클릭만 하게 되면은 그 협력 업체에 사람이 맞는지 MFA를 통해서 인증을 하고, 인증이 완료되면은 저희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협력 업체가 업무를 마무리하게 되면은 협력 업체 계정에 사용했던 임시 계정 인증 정보는 그 즉시 이제 파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님께서요. 관리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환경에서도 제로 스탠딩 특권 모델을 적용하면 계정 공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관리자 계정, 뭐 관리자 계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정 계정을 가지고 이제 업무를 할 때 뭐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서버에 대한 어떤 설정 또는 앱에 대한 설치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정 하나를 가지고 이제 여러 뭐 부서 또는 여러 뭐 담당자들이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서로 공유하는 이제 인증 정보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로 스탠딩 모델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 윈도우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할 필요가 없고, 계정 자체를 임시로 만들기 때문에 뭐 제로 스탠딩 특권 모델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 만약에 리눅스라 해도 이 관리자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저희가 공유하는 게 아니고, 관리자 계정에 대한 임시 키를 접속 당시에 생성하고 파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정 공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상현님,
세션 종료 후에 권한이 즉시 회수된다는 것은 운영체제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캐시된 인증정보까지 함께 제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방금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세션 종료하고 권한이 회수된다는 거는 그 세션을 만들어냈던 계정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로스탠딩 프리빌리지의 모토이고요. 다만 뭐 OS, 리눅스 약간 좀 특수한 경우인데 리눅스인 경우에 대해서는 계정은 살아있지만 그 계정을 접속할 때 사용했다는 인증정보, 키 정보 자체는 OS 레벨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키 자체를 저희가 만들어낼 때 이미 뭐 이 키는 몇십 몇 분까지 쓸 수 있다라고 서명을 하기 때문에 그 키를 회수하는 것도 뭐 회수지만 키가 있다라고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지님,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자격증명을 직접 저장하지 않도록 설계할 경우 토큰이나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네. 이제 저희 에이전트가 직접 자격증명이나 비밀번호를 이제 직접 저장하지 않고 중앙에 있는 볼트 서버에서 필요한 시점에만 토큰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이제 폐기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토큰에 대한 이제 말씀 주신 토큰에 대한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또 개별적인 댓글도 달아주셨으니까 댓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모라든지 자료 요청 이런 것들은 설문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네. 이름 기억나시는 분 두 분 각자 한 명씩 좀 이름 좀 불러주실까요? 네. 저는 아까 관리자 계정 관련돼서 질문에서 김정숙님. 민정숙님. 네. 네네. 저는 안상영님 질문이 조금 마음에 네네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정숙, 안상영 이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준비한 경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건가요? 네, 오늘 뭐 AI 에이전트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제로 스탠딩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아직까지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디라 기업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토탈 보안 솔루션을 계속 내놓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로 스탠딩 영역에 대해서 계속 다가가고 있다. 언젠가는 좀 더 완벽한 아이덴티티 보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계속 진화되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라든지 이제 에이전트가 AI 에이전트가 이제 계속 진화되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제 더 관심 갖고 기울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책인 뭐 상무님이야 경력이 오래됐고 정책이면 지금 보안 쪽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제가 이제 5년 5년. 됐습니다. 그러면 뭐 그 경력 중에 갑자기 챗GPT가 나온 거네. 그죠? 굉장히 격동의 생활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죠? 현장에서 네.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존에 이제 사용했던 이제 레거시한 방식을 이제 다들 이제 제거하고 이제 차세대 보안이라든지 이제 제로 트러스트 같은 그런 신기술로 이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많은 그런 유출 사고도 있고 이제 보안 사고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완해 나가면서 이제 그런 이슈들을 한 번씩 잡는 게 저는 조금 재미있고 엔지니어로서 조금 뿌듯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엔지니어 뿌듯한데 AI가 지금 막 급속도로 막 방어까지 막 다 해주면 않을까 그런 우려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AI를 관리할 수 있는 뭔가 관리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고요.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보안 위협 동향과 대응 관련 다양한 보안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시큐리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IT 전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 생동감 있는 생방송 토크 웨비나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